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언어 영역을 풀이해야 할 박의용입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를 푸신 여러분 느낌이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전체적으로 지문 선정도 무난하고 정말로 좋은 작품 많이 선정해서 여러분께 문제로 나가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척 까다로운 문제 한 3-4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듣기입니다. 자, 듣기 6문항이죠. 자, 6문항. 제일 처음에 나올 문항은 시각화된 자료로 나오는 문항인데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항 보시면은 원고지 사용법을 보여주고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썼는지 못 썼는지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명칭에서 좀 낯선 것은 이 온점이라는 것과 반점이라는 것이죠. 자, 온점은 보통 우리가 마침표, 반점은 쉼표라고 이해를 하던 것인데, 자, 온점과 반점이라는 말을 써서 이 원고지 사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바로 해당되는 부분과 연결을 해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억은 어떻습니까? 기억 다음에, 자, 온점이죠? 온점 다음에는 붙여서 쓴다고 그랬죠. 바로 글자를 이어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 옳지 않습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하죠. 자, 다 다음에 마침표가 나와 있는데 마침표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온점이죠. 온점으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티다가 좀 벗어나더라도 여기다 써야 되겠죠? 이건 맞습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하죠. 느낌표 다음에 따옴표가 나오면, 느낌표 다음에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만약에 그 온점을 찍은 다음에 느낌표가 나오면 같은 칸에 써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썼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지금. 자, 리을. 왜 방치합니까? 자, 느낌표나 물음표 다음에는 한 칸을 띄고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맞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쉼표가 아니라 반점이죠. 자, 반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바로 이어서. 온점과 반점 다음에는 바로 글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았죠. 미음 틀렸습니다. 자, 비읍 보도록 하시죠. 자, 비읍은 온점이나 반점으로 끝나면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예, 같은 칸 안에 따옴표와 온점 반점을 같이 써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읍 역시 틀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미음, 비읍. 이 틀렸으니까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정답이라고. 2번이 아니라, 예, 3번이 정답이라고. 선생님이 말은 기억, 미음, 비읍이라고 해놓고서 표시를 잘못했군요. 자, 3번, 기억, 미음, 비읍입니다. 자, 2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어머니가 딸에게 덧붙일 말이라고 그랬어요. 덧붙이려면은 끝에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자, 어머니께서 딸에게, 아이가 있는 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비싼 그 윗옷과 아래 옷을 한 벌을 지금 샀어요. 지금 딸이. 비용이 너무나 고가입니다.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옷을 사다 보면은 여기에 맞춰서 신발도 맞춰서 비싼 걸 신기고 싶은 욕심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장신구 같은 것도 비싼 것을 아이에게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거 아니겠느냐. 욕심이 점점 더 커지면은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덧붙일 말은 딱 거기에 부합하는 속담을 덧붙여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여기로 가도 되겠는데요. 자, 정답은 2번인데요. 뭐냐면은, 자, 경마 보세요, 경마.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말을 타면은 정말 편하겠죠. 근데 어떤 불편함이 있겠어요? 말을 이렇게 채찍질도 해야 되고 귀찮습니다. 방향도 안내를 해야 되고. 자, 경마라는 건 뭐냐면은 견마가 발음이 변해서 경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이 뭐죠? 끈다는 얘기죠. 말을 누군가가 끌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말 끄는 줄을 누군가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 타는 것도 감사하면 될 일이지 견마까지 잡히고 싶다, 이런 욕심이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딱 부합하는 속담이 바로 뭐냐면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속담 중에서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을 게 여기 4번과 5번을 한번 볼까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여전히 깨어져 있을 테니까 밖에서도 당연히 새겠죠.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습성이라든지 본성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거 봅시다. 뱁새는 작은 새입니다. 황새는 다리가 긴 새예요.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그랬는데, 자, 그럼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 분수에 맞춰서 이야기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수에 맞게 살자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자,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이야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어떤 성에 물이 파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 물이 파져 있었죠. 성을 바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성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떤 똑똑한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서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웬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다 보니까 불을 꺼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 물로요? 예, 거기에 고여있는 물로 불을 껐겠죠. 물을 퍼내니까 물이 다 바닥이 나니까 또 물고기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잡혀서 죽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반응이 가능하겠죠. 자, 몇 개만 보자면요. 자, 2, 3, 4번 보도록 하죠. 무슨 일이든 시기를 놓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예,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사는 가깝든 멀든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물고기들이 지능지수가 낮은 물고기들이 그렇게 설정되었겠죠. 자, 불이 난 것과 자기들이 잡아먹히게 되는 것의 연관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복잡한 인과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를 잘 몰랐는데, 자, 이 글을 들은 사람은 서로 얽혀 있구나, 인과관계로 얽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보시면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자, 만약에 원만하는 것만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래서 친구들 비위만 맞췄다면은 오히려 그 물고기, 최초에 말한 물고기조차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원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덕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듣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듣다 보니까 질문은 안 나왔어요. 질문 안 나오고 지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지시였습니까? 예, 커피잔과 모양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그림 두 개는요. 보통 원리를 설명할 때는 하나만 갖고 원리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갖고 원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여기다 바람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기다 또 바람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눈에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근본이 같은 꼴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커피잔을 상상을 해볼까요? 커피잔 이렇게 비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자, 커피잔이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 바람을 훅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 집어넣으면은 요것만 남고 나머지는 둥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모나게 펼쳐질 수도 있는 건데 요것도 결국은 빈 공간이 하나라는 거죠. 빈 공간이 하나인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 어떻습니까? 빈 공간 없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6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5번, 6번 문제 푸실 때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 6번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6번이라든지 가령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6번에 나왔는데, 자,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요거 유의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에 관한 거 보도록 하죠. 자, 이 대담을 듣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차근차근 얘기가 나온 거를 찾아 나가면 되겠죠.
수은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수은은 어떠한 경로로 우리 몸에 축적된다. 우리나라의 국민 혈중 수은 농도가 매우 높다. 이게 앞부분에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 상공의 수은 상승 요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경제적 피해 규모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6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원래 사회자가 말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 대담자를 편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어질 말을, 새로운 화제를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미리 앞서가서 이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평가를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아마 대담자가 이 사회자 때문에 질려서 아마 말을 잘 못하게 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여자, 여기 나왔던 여자 사회자, 여자 진행자의 말하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대체로 문장 형태가 어땠습니까? 아하, 뭐뭐군요 라고 그랬고요. 그럼 무엇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정답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느냐면 1번에 잘 나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고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쩌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대담 진행 방식이라고, 인터뷰 진행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듣기 문제를 봤거든요. 듣기 문제가 이제 1번 문제에 이제 보통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 문제가 뒤로 빠져 있고 여기에 쓰기에 관련된 것이 나왔지만 쓰기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결국은 시각적인 지시에 잘 따라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기 문제, 예, 여러분 푸시기에 무난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쓰기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쓰기 문제 보시면요. 자, 처음 쓰기 문제 나오는 거는 그림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그림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나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과 니은을 대비한 다음 도표에서 연상되는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자,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가 있네요. 그림의 어떤 특성, 그래프의 특성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기억 보도록 할까요?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자, 요거에 보도록 할까요? 니은. 자, 니은 보도록 하시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한계에 이르면, 요 정도 지점에 이르면은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더니 같은 조건, 어떻게 해서 같은 조건, 시간이 흘러갔더니 결과가 니은에서는 점차 줄어들고 기억에서는 꾸준히 올라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번 수능에서 그 학습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학습이 아니라 어떤 일 처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일 처리를 계속 시키는 게 아니고 좀 쉬었다가 하면은 더 이렇게 일이 더 잘 되더라. 그것과 유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1번 보셔요. 1번 보시면은 중간 휴식 시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생산량과의 관계. 여기다가 말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누적 생산량. 그러니까 중간 휴식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진도가 느리지만 나중에는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겠죠. 중간 휴식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겠죠. 그래서 한계에 이르겠죠. 그래서 여기 유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게 2개짜리예요. 유무, 여부 이런 말들은 다 2개짜리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생산량과의 관계 이렇게 하면은 1번이 적절한 그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2번만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2번 보시면은 자, 급식실의 청결도와 학생 이용자 수와의 관계 그랬으면은 자, 2개를 어디서 쪼개야 되겠습니까? 급식실이 청결했을 때와 급식실이 청결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쪼개야 되거든요. 요거 가지고 쪼개야 되겠죠. 여기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가 뭔데요? yes냐 아니냐 no냐 이런 뜻이죠. 자, 급식실이 청결했을 때에는 뭐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급식실이 더러웠을 때에는 학생 이용자 수가 쭉 늘어나다가 어느 한계 지점에 이르면은 잘 안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곤란하겠죠. 급식실 지저분해도 학생들은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급식실 지저분하면 아예 안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번이나 이 아래는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자, 8번 문제는 이런 내용이네요. 보기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릴 건의문의 서두다. 이어서 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쓰기 문제에 이름이 다 있거든요. 이 8번 문제도 이름이 있어요.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연상문제라고, 보통 연상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그림 자료를 보고서 무슨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 자,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내용 생성입니다. 내용 생성. 그러면 내용 생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죠? 이 보기의 내용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적절하지 않다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연관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시작했나 봅시다. 경찰서장님한테 하는 얘기네요. 저희 무슨 고등학교 학생회장 누군데요? 저는 서장님께 우리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자, 용건은 요지는 이거네요. 횡단보도에 설치네요. 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 상황. 우리 학교 앞에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뭡니까? 문제 상황이네요. 문제 상황. 그 다음 요거는 뭐라고요? 주장이고요. 건의사항이고. 자, 특히 아침 등교 시간에 달리는 차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건너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리조리 피하는 거 문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 상황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보완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어떤 그 대책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가 바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보완이 될 만한 내용이 주로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답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답지 보세요. 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른 통학수단을 조사한 통계의 내용. 자, 학생들이 어떤 버스를 타는지, 도보로 학교를 오는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지를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자, 그것은 학교 횡단보도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문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떤 교통수단을 타면은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어떤 교통수단을 타면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런 문제가 아니겠죠. 이것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음에 나올 내용은요, 관련성만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나올 수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3번 한번 봐볼까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 답지 한번 더 보죠. 2번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로 건너기 위해 멀리 돌아가야 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 이것도 문제 상황입니다. 자, 3번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견. 요런 건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어떤 횡단보도를 만들어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가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9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한 글을 구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문제 유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료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료 활용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예, 개요 또는 구상을 하는 거예요. 개요를 작성하거나 글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료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죠? 이 주제하고 관련성이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주제 확인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자, 전자상거래,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파는 것이죠. 자, 소비자 피해를 막는 요령. 자,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신문기사죠? 자,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사이버 쇼핑몰, 자, 물건 파는 곳의 업체 수가 늘어났고 거래액도 늘어났고 해서 전자상거래가 2001년 이후 연평균 30%대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주제가 뭐였어요? 전자상거래였었죠.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어디에 쓰면 딱 좋겠어요? 이 자료 어디에 쓰면 좋겠어요? 예, 서론 대목에서 쓰면 참 좋겠네요. 자, 나와봅시다. 전자상거래 조정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입니다. 분쟁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증가했어요.
그럼 실제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위하고 뭐가 달라요? 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의 증가죠. 그러니까 분쟁은 왜 생기겠어요? 소비자의 불만족 때문이겠죠. 소비자의 어떤 불만족 또는 어떤 피해가 생겼다는 내용이겠네요. 자, 분쟁이 증가했다. 요거는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글로 쓰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개요를 작성할 때, 글을 쓸 때 가장 흔한 형식이 뭐냐면요. 문제 해결식입니다. 문제 해결식 글 구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있고 그 원인은 뭐고 그 해결 방안은 이래야 된다. 결국 쓰기 문제는요. 특히 개요 문제는 거의 문제 해결식이에요. 문제 해결식 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문제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 분석이 돼야 되겠어요. 셋째,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정부는 어떻게 하라. 근데 마구잡이로 대책 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책을 내야 돼요? 원인에 맞춰서 대책을 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합시다. 전자상거래에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유형,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대요. 자, 그러려면은 큰 거 봐야 되겠죠. 큰 거 봐야 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원래 이런 표 나오면은 큰 거 한 2개 정도 보는 건데 여기는 3개나 있습니다. 자, 3개나 있어서 우리가 이거 좀 분산되네 이런 느낌을 갖지만 자, 한번 보죠. 기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부터의 물건 구입.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요령은 뭐겠어요? 대책은 뭐겠어요? 대책. 자, 대책 한번 작성해 보실까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죠. 자, 여기 봅시다. 니은의 내용은 뭐냐면 약관의 서비스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로부터의 물건 구입. 자, 대책 뭐겠습니까? 여기는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하셔야 돼요. 왜요? 문제 해결적 글 구조에서는 문제 원인과 대책이 짝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겠어요? 예, 약관을 철저히 뭐 챙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소비자의 책임이 아주 크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보도록 하시죠. 자, 답지 1번 보시면요. 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전자상거래가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서러운 쓰기에 좋다고 그랬죠. 자, 전자상거래가 점점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널리 퍼지고 있다. 글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자, 2번 보시죠. 나의 자료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분쟁이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전자상거래 피해가 급증함을 보여주기에 좋겠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이라는 화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글 좋습니다. 자, 다 봅시다. 다의 기억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거였고 대책까지 마련했었죠. 등록업체에서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했어요?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에서 물건 사자 그랬어요.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 장사 잘하는 업체하고 등록 업체하고 필연적으로 같습니까? 필연적으로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등록 안 했는데도 매출액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동일성 여부에 같으냐 다르냐 여부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활용 문제에서는 이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답을 결정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마저 보시죠. 다의 니은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환불. 자, 니은 뭔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아, 약관 철저히 하자는 거예요. 자, 요거 등에 내용이 기록된 약관을 잘 확인하자. 좋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번은 신중하면서도 꼼꼼한 소비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자료 활용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쓰기 문제에서, 특히 개요 문제에서는 문제 해결식 글의 구조를 가장 선호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원인과 대책이 딱딱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상황, 원인 이런 거 나오면 원인에 맞게 이 원인에 맞춰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기계적인 과정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자료를 활용하긴 하네요. 자료를 활용하긴 하는데 괄호 쳐주고 결국은 개요 수정입니다. 자, 처음 모의고사가 처음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학생들도 많을 텐데 문제 어떻게 시작했어요? 연상했었죠. 그 다음 내용 생성했었죠. 그 다음 자료 활용해서 그 개요 구상했었죠. 그 다음 뭐예요? 개요 고치기로 나갑니다. 쓰기 문제는 글을 쓰는 일반적 순서에 관해서 이 문제가 펼쳐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료를 활용해서 요걸 고치고 보완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개요 수정 자료 제시 방안이니까 둘이 이 등호 표시를 놓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뭐 참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기억.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유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 뭐 많다 적다, 통계 수치 좋습니다. 통계 수치 나오면요, 선생님이 다 틀리는 걸 못 봤어요. 자, 기억 넘어가시고,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이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냐면은 여기에요. 자, 왜 들어오느냐? 외국인 노동자 왜 들어오느냐? 먼저 첫째, 국내 중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난이다.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무슨 내용 나와야 되겠어요? 예,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생산직을 피하고 싶다는 예비 직장인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피하고 싶다. 여기까지가 바로 인력난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 어디에 들어가나 봅시다. 디귿에 대응하는 거 보시고 여기에 상위 주제가 뭔가를 보세요.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 및 실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이거 읽어야 되거든요. 왜요? 여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과중한 노동시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 나올 내용 뭐겠어요? 시간적으로도 고생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다. 이런 내용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이거 괄호 쳐놓고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조건 아래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리을 보시죠. 리을은 어디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여기에 들어갈 내용인데 상위 항목 확인해야 돼요. 자, 이 문제 해결 방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인간다운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자, 인간다운 제도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리을 수정을 하는데 개요를 수정을 하는데 2-2의 가를 활용해서 요 제도를 마련하는데 2-2의 가가 잠깐 무슨 여기 좀 선생님 써볼게요. 가가 뭐냐면은 문화 부적응입니다. 문화에 부적응한다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기술 습득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자, 여러 차원에서 안 맞죠. 요거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 다음 인간과 요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제도는 맞지만 인간다운과 기술 습득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일의 차원이죠. 그래서 지금 답 어떻게 결정됐어요? 안 맞으니까 이게 답이 된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리을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미음 보시죠. 2-2의 다를 고려하여 보기 전에, 자, 요거 역시 뭡니까? 문제 해결 방안이죠. 문제 해결 방안에 이게 방안이 되나 일단 봐야 돼요. 방안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 2-2의 다는 뭐냐면은 어떤 신체적 정서적 폭력입니다. 이 폭력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자,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뭐 반복되는 말이니까 괄호 쳐줄게요. 내국인 직원의 의식 개혁. 자, 내용 뭐겠어요? 숨겨져 있지만 뭐겠어요? 폭력 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도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자,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보완할 개요 항목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부합해야 된다고. 서로 딱 들어맞아야 돼요. 부합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항목을 볼 때 항상 무엇과 연관성 하에서 보라고요? 예, 상위 항목과의 연관성 하에서 이 개요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 규정, 여러분 한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쯤 되면요, 그 맞춤법에 관한 거 한 100가지 정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 낸 거예요.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종결형은 오로 적고 연결형은 이오라고 적는다. 자, 이것은 연필이요, 저것은 볼펜이다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오. 근데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오. 자, 지금 마침표가 아니라 온점이죠. 자, 온점 나왔으니까 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타당합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 비읍 불규칙 용언의 경우 모음이 오인 단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에만 와로 적는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 어렵게 들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써보세요. 써보시면 됩니다. 자, 곱다. 어떻게 됩니까? 워로 해야 될지 와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죠? 그때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곱다는 어간, 그러니까 변하는 부분 말고 잘 변하지 않는 부분, 요 부분이 몇 음절이에요? 예, 하나짜리 음절입니다. 이런 게 바로 단음절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적으라고요? 고와입니다. 자, 돕다 해볼까요? 돕다는 보겠어요? 도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란 얘기예요? 나머지 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나머지 다는 뭐예요? 각과 워라는 거죠. 워입니다. 그럼 답 나와버렸네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틀렸으니까 정답은 니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나머지 공부 삼아서 나머지도 보도록 하시죠. 자,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 원칙으로 하면 사실 개구리도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아니 이건 아닌데 자, 요건 더더욱 아니란 얘기예요. 박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박아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요. 왜? 이 이외의 거니까. 자, 됐고요. 자, 이거 봅시다. 두 말이 어울릴 때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이거 어떻게 적지 말란 얘기예요? 머리카락으로 적지 말라고요. 머리카락 나오는 데서 적으라고. 왜냐고요? 키읔은 기역 더하기 히읗이에요. 요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그냥 적어라 입니다. 자, 비읍에 예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차쌀이라고 그래요? 찹쌀이라고 그래요? 찹쌀입니다. 그러면은 소리 나는 대로 비읍 다음에 나오는 건 소리 나오는 대로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찹쌀. 머리카락이 아니고 카락. 자, 됐죠? 자, 그 다음 어미의 일부인 리을 뒤에 음절은 의문을 나타낼 경우에는 된소리로 의문을 나타낼 게 뭐죠? 이건 무얼까? 이거예요. 리을 뒤에 나오는 음절 맞죠? 까? 그 사람 맞을까? 까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사소리로 적으라고 그랬죠? 근데 밑에는 뭐예요? 사랑할 개로 돼 있어요. 의문형입니까? 의문형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된소리로 적으면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됩니다. 예사소리로 적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맞춤법 규정은요. 좀 암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됩니다. 몇 개 중요한 거 몇 개 알아두시면은 좋겠고요. 또 방금 같은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문법을 좀 공부를 안 했으면 음절이 뭔지 또 뭐 불규칙 용언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난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음절이라는 건 말소리 하나구나. 불규칙 용언이라는 거는 곱다, 곱고 이렇게 하다가 고와로 되는 것이구나. 알아두세요. 이런 때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죠.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보시죠. 자, 요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입니까? 예, 공익광고문인데 예, 창의적 표현이네요.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자, 만들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연관성이죠. 또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조건에 다 나와요. 조건이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뭐 이런 내용이죠. 한번 중요한 내용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소중하다. 아버지, 낯설다. 한숨 쉬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꿈과 고민을 이야기보다는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야단치시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죠. 하지만 돌리지 말자는 얘기 나오겠죠. 돌리지 말자. 아버지를 뭐 대화를 나누자. 의사소통하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자, 오는 요일엔 아버지의 꿈이 무엇이고 지금의 고민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이 어떨까요? 왜 이게 뜬금없이 이게 나올까요? 예, 요거의 연관성이 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중하니까, 아버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지랑 얘기하자 이런 내용 나오겠죠. 자, 연관성 외에 뭘 따져야 된다고요? 여기 연관성과 유사한 일관성 나왔네요. 나머지 조건 보라고요. 자, 아버지와 청소년의 공통점을 드러내자. 그러면 문장 형식 뭐예요?
뭐뭐도, 아버지도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의문 형식으로 청소년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것. 보시면요. 뭐, 의문 형식 없는 거 쭉 보면은 결국 이 두 개 남습니다. 이 1번, 2번, 의문 형식 없고, 의문문 없고 하면요. 1번, 2번 남아요. 자, 1번, 2번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아버지도 여러분처럼 꿈과 고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장 가능한가요? 예, 바로 뒤에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닫힌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다가가자. 그랬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기다린다. 아버지 기다린다. 는 내용이니까 무난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잠깐 여기 좀 유보해두고 요거 한번 보죠. 아버지도 여러분처럼, 자, 여기까지 좋죠? 공통점이니까 좌절하고 고민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갔을 거예요. 이게 왜 나오지? 왜 나온지 이유 모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좌절 고민 내용 없었어요. 공통점 그런 얘기 없었죠. 자, 이제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전혀 연관성이 없죠. 왜요? 뒤에 아버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1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창의적 표현 문제를 봤는데 창의적 표현에서는 원래는요, 이 표현법이 꼭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의문의 형식만 나왔는데 수능이나 또 이제 3학년 정도 문제를 가시면 표현법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대꾸법, 대조법, 비유법 이런 것들 나오죠. 자, 이런 것이 활용된 문제들도 여러분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13번 문제인가요? 예, 13번 문제네요. 보기를 평가 항목에 따라 진단하였다. 이거 무슨 문제죠? 예, 고쳐쓰기 문제죠. 고쳐쓰기. 여러분이 퇴고라고도 부르는 문제예요. 자, 읽어가면서 판단해 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스타를 흠모하고 경원시한다. 흠모하고 경원시한다. 기쁨을 줄 때면 찬사를 보낸다. 경원시가 안 맞죠. 멀리 한다는 얘기거든요. 뭘 원자니까. 여기에 한다는 거는 부러워한다는 것이거나 뭐 닮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럴 때 쓰는 말은 뭐냐면요. 선망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니은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니은 보시면은 대중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중이 등을 돌리면 이미 아니다. 자, 주소로옹이 안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줘야 되겠죠. 뭐가 아니겠습니까? 문맥상 봤을 때 대중이 등을 돌리면 이미 스타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나 봅시다. 디귿. 자, 수없이 이 주변을 봐야죠. 수없이 명멸해간 스타 군상들이 잘 입증해주고 있다.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 돌리면. 그러나 스타는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거 없는 게 낫겠네요. 왜요? 요것과 요것이 거의 호응하고 명심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따라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대중은 스타에게 도덕성을 원하고 그들이 평생 스타로 남기를 원하는데 그게 스트레스다. 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리을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완결성을 높이자 그랬는데 요게 뭐예요?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럼 원인 나왔는데 원인 또 넣습니까? 예, 이거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정답은 리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잠시 여기 1번 볼까요? 자, 1번 보시면은 그 제목과 글의 내용이 어울리는가 그랬어요. 스타와 대중의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넓든지 비껴나갔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스타와 공인의식, 스타들은 대중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4번, 5번 아까 선생님과 함께 다 봤던 겁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라고 그랬어요. 자, 띠다는 것은 색깔 나와야 돼요. 색깔 나오든지 어떤 색채라든지 모양이 나와야 돼요. 미소를 띱니다. 그 다음 뜨이다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배우는 뜨였다. 그렇죠? 자, 2번 봅시다. 맨다는 거는 걸친다는 얘기예요. 배낭이나 가방을 맵니다. 이 매다는 거는요,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네를 맵니다. 자, 썩이다 볼까요? 썩히다가 이제 구별하기 어려운데 이거 하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썩이다는요, 마음입니다. 마음만 썩이는 거고 나머지는 썩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패시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거고요. 인재가 좋아해 썩힌다. 나머지는 다 된다고 그랬죠? 네, 타당합니다. 자, 4번 봅시다.
뭔가를 겉에 묻힌다. 겉에 묻힌다 맞고요. 버무린다. 나무를 묻힌다. 맞습니다. 4번도 타당합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 보시면 벗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털이 빠진다는 얘기고요. 벗겨진다는 얘기는 저 신이 벗겨진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요. 정확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은 몇 번입니까? 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장 활용 문제 여기서도 지금 좀 암기가 필요한 문제예요. 띄다, 뜨이다, 매고, 매고 이런 것은 규칙화해서 이건 이럴 때 쓰는 단어들이라고 알아놓으셔야지 이거 언제 지금 여기서 생각하겠습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쓰기와 어휘요법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는 현대시로 가겠습니다. 현대시 보시면 첫 번째 작품 보시면은 자, 정지용의 비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가 내리기 전과 또 중과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 비가 이제 내리는 모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형상화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가 잘 추론을 해야 돼요. 여기 볼까요? 자, 돌에 그늘이 찬다. 구름 낀다는 얘기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요거는 이제 설명에도 나왔지만 찬바람,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바람 불고 구름 끼면 비 오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정말 유의해야 돼요. 자, 앞서거니 하야 꼬리 시달려 세우고 종종 다리 거칠한 산새 걸음걸이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새가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된다고 봐, 선생님은.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봅시다. 어떤 비의 어떤 내리는 시상을 고려하여 시상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고려했을 때 요거 산새를 산새라고 봐야 되겠느냐?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비가 마구 다투듯이 비가 내리는 비가 투닥투닥투닥 내리는 그런 모양을 나타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 시작됐습니까? 비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땅을 볼까요? 자, 물살이 생기고요. 갈갈이, 손가락 펴다. 요거는요, 물줄기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요 글자 유의해서 보세요. 비, 시옷, 낯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의 얼굴입니다. 비의 얼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잎, 소란히 밟고 간다. 비가 또 투닥투닥투닥 내린다는 얘기겠죠. 자, 내용 뭡니까? 비 내리는 전경입니다. 비 내리는 전경을 정지용답게 했습니다. 정지용은 감정의 절제, 시인이죠. 자, 나 작품 보시죠. 매미우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매미우름에 여기 새 연을 보시면은 매미우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면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면 보시면 먼 어린 날은 구름을 보았을 때 꽃이 되기도 하고 잎이 되기도 하고 아이 얼굴이 되기도 하던 것을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 이거 뭐예요? 연상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발상이 이어져요. 오늘은 귀를 뜨고 마음을 뜨고 아임의 말소리, 미도운 발소리, 담임 푸는 소리까지로 이어진다. 자, 이미 오시는 소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합창곡으로 이미 오시는 소리 해봤어요? 정말 그 가슴 떨리겠죠? 자, 그런 소리를 그려낼 수 있는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짐작을 하기에 매미 울 때 사랑을 나눴구나. 이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주제 뭡니까? 임생각입니다. 임생각이란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매미가 운다에서 그려낼 수 있는 로까지 그려낼 수 있다. 요거 뭘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연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첫 시에 요게 정황이 나왔어요. 시적인 어떤 정황이 나와서 고향 가는 길이에요. 하늘 높고 흰 구름이 피어올랐다. 뭐 푸른 바다가 있고 소나무가 있었다. 그 다음 보리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고향 냄새가 있고 개구리가 울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는 상황이에요? 뭐 하는 상황이냐면은 고향 가는 길에 고향의 어떤 냄새를 맡는다. 고향의 징후를 느낀다. 그래서 기쁘다, 설렌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계속 어떻게 이어지나 보도록 하시죠. 선앙당 고개 넘어서 배나무 꼴은 오리 갈미 장터 가는 길엔 흙먼지 뽀얗게 일었다. 자, 이게 과거 해상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 갈미는 동네 이름이고 인정이 구수하기 고구마 같은데 콩설이 모닥불에 입술이 검고. 요거 어릴 때 콩설이 아주 불에 태워 먹고 입에 묻은 거 그거 회상하는 거예요. 자,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마음이 부풀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입니다. 왜 설렙니까? 고향 가니까. 자, 그래서 지금 3개의 작품을 봤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시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다의 공통점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자, 있겠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겠죠. 여기 비 내리는 풍경이었고요. 나에는 뭐였어요? 매미 울음소리였죠.
매미 울음소리 때문에 임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다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고향 가니까, 고향길이니까 설렌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1번 볼까요? 가나다 모두 시선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요게 문제죠. 요게 문제예요. 지금 청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선이 이동한다고 보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모두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가에 비해 나와 다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 풀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게요. 에 비해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를, 원래 직접적이라는 거는 문장으로, 단어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내신 분은 분명하게, 요거 분명하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에는 정지용의 시에서는 어떤 정서 철저하게 억제죠. 그냥 그리기만 했어요. 그림 그렸어요. 그 다음에 나다는 설렌다, 그 다음에 가슴 떨린다 이런 내용이었죠. 정서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5번을 잠깐 유의해서 보세요. 요거하고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는 요거랑 바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기 직접적으로 다에 비해 가, 나는 시적 공간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거 고향길이고요. 나는 뭐 비 내리는 상황이고 매미 울음소리 듣는 상황인데 시적 공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거 역시 틀렸습니다. 바꿨으면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아마 바꾸는 게 잘 될 겁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보기는 가를 산문으로 서술한 것이다. 가의 내용과 달라진 것은 어디에 유의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산세에 유의하라고 그러죠. 그거 문제 냅니다. 일단 이거 문제 좋거든요. 산문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이해 잘 하기 어렵습니다. 자, 산세는 빗소리에도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고요. 이거 사실은 뭐라고요? 여기 다투듯이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독하기 쉬운 게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좀 아까 했습니다. 매미 울음이 수행하는 기능 뭐예요? 예, 그 매미 울음소리 때문에 님이 오시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환청도 들리기도 하고, 또 뭐 대님 푸는 소리, 옷 벗는 소리 이런 것까지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매미울음회라는 작품은요, 참 독특해. 중의적이에요. 명명한 이렇게 했는데, 이 명명한이 매미의 울음소리이기도 하고, 또 분명한, 선명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계속 가도록 하시죠. 자, 보기는 고향에 대한 현대 도시인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다에서 연상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그랬어요. 자, 현대 도시인의 의식이 고향에 대해서 제일 생각 많이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립다, 또 가난한 사람이 힘들다, 뭐 이런 걸 텐데, 힘든 고향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쭉 보시면은 인간미, 자연, 그 다음에 순수한 자연, 전원, 기대감, 그 다음 고생, 안타까움 이런 거였는데, 자, 여기는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죠. 안타까움의 내용,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내용이 연상이 됐습니까? 연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대 도시인의 여러 의식 중에서 이 시를 창작하는 데 쓰이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미음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잘 냈죠?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A, B, C, D, E로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거 하나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A가 뭡니까? A가 뭐냐면은 물살, 마당에 어떤 빗물의 물살이 좀 수척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의인화죠. 그 다음에 수척해서 손가락이 갈갈이 폈다 이렇게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로 그 빗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 맞습니다. 자, B 보도록 하시죠.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차근차근 보는 수밖에. 자, B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명명한이라고 그랬는데 이 매미 울음소리가 의미를 지닌 말로 울음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원래 울음소리는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는데 이 한자로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표현한 게 아주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자, C 보도록 합시다. C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C는 이런 내용이죠. 색채어를 사용했다 그러면요, 이거 사실 분명한 거예요. 색채어 사용, 푸르다, 흰구름 이거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틀릴 가능성 없고요. 자, 여기 봅시다. 시각, 청각, 후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했다 그랬는데, 자, D가 뭐냐면은 살랑이는 바람,
고향 냄새 날리고 냄새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시각은 있을 거고 냄새 후각이 있고 울었다 청각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나열했으니까 하나 했으니까 고향의 다양한 정치를 자아내고 있군. 역시 좋습니다. 자, 그럼 5번 답 가능성 높습니다. 자, 5번 보시면요. 2가 무슨 내용입니까? 2가 인정이 구수하기 고구마 같은데 라고 했어요. 자, 인정이 구수하기 고구마 같다. 고구마 맛 같다 그랬어요. 자, 시각적 이미지를 후각적 이미지로 변용했습니까? 바꿨습니까? 자, 인정이 구수하다. 인정은 이건 추상적인 내용이고 이거를 후각적으로 한 거죠. 이거 시각적 구체물 아니에요. 구체물 아니면 시각화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후각적 이미지로 바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우리 정지용 시를 보면서 정지용의 면모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박제삼의 시에서 매미울음을 가지고 저런 연상, 다양한 연상을 할 수 있구나. 그다음 다시를 가지고 현대인의 설문조사를 갖고 시에 반영된 것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문제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분 모의고사 풀이하느라 여러분 고생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